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돈 버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초코파이가 무슨 얘기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원조예요. 근데 롯데도 롯데 초코파이가 있어. 혜태도 초코파이를 만들었어. 이 초코파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가끔 우리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비난이나 비판을 해요. 원래 비판하면 훨씬 더 내가 똑똑해 보여. 혹은 그 비판한 누군가, A씨가 나를 비판하면 A씨가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과연 그런 걸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초코파이 쉽게 카요. 혜태는, 롯데는, 크리에이티브도 없고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초코파이나 베끼고 앉아있냐. 이렇게 막 까요. 까는 거 되게 쉬워. 그들은 실력 없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초코파이 왜 했을까? 초코파이를 오리온이 만들었어요. 이게 대박이 났어. 저 집이 초코파이를 팔아서 대박이 났네? 그럼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우리도 조금 폼은 조금 안 나지만, 야, 우리도 초코파이를 파는데 저 집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이 있죠. 오리온 초코파이가 하나에 1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 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90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일들을 많은 기업들이 해요. 그리고 맨날 욕을 먹어요. 막 하는 일이 그따위냐,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멋이 없고 조금 폼도 안 나. 근데 그거 해도 돼요. 남의 걸 무단으로 베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나가는 집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따라 해봐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예를 든 이유는 초코파이라는 단어가 결국 법적으로 그냥 일반 명사라서 아무나 써도 된다라는 판결이 결국 나서 오리온은 좀 아쉽겠지만 여전히 기타 브랜드들의 초코파이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런 거다. 우리는 양 많은 초코파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싼 초코파이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린 평범하니까. 물론 초코파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저게 돼? 우리도 해보자. 이러면 당연히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초코파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매출이 일어납니다. 매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나요. 다만 큰 돈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매출이 일어나고 나면 재밌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패턴이 돌아요. 뭐냐면 원조는 오리온이고 큰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니까 우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 많이 팔거나 싸게 팔거나 이 와중이니까 양 많이 팔았으니까 원가율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많이 못 벌겠지. 개당 매출이 객단가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큰 돈은 못 벌겠지. 근데 돈을 아예 못 버냐면 벌긴 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벌긴 번다. 그러면 혜태가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허니버터칩 같은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버하고 우리는 제과업계, 과자업계 해서 존버하고 계속적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히트 상품이 언젠가 나와. 물론 이거를 얼마나 더 빨리 땡기느냐, 얼마나 좀 스마트하게 하느냐는 일반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니어스들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초코파이로 진입을 해가지고 언제쯤 허니버터칩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너무 모호해요 라고 해서 제가 예를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예였냐면 백종원 아저씨 얘기하면서 연한식당이라는 브랜드를 몇 안 되는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중 상장사예요. 그래서 연한식당의 작년 성적표를 땅땅땅 열어보는데 어디서 열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dart.ffs.or.kr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네, 전자공시 시스템이에요.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외관법인 혹은 상장된 법인은 좀 더 많은 걸 공시해야 되지만 외부검사 대상이 되면 여기에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심지어 아니어도 한글만 알면 여기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의 영업이익이 났고 얼마의 순이익이 났는지 대략적인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는지 여기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느냐 봤더니 디딤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대. 디딤이라는 회사의 작년도 매출을 보니까 1182억이고 영업이익은 44억 2800만 원.
영업이익률 3.72%인데 총 포괄이익은 19억으로 줄어요. 이게 왜 줄었지? 하고 재무제표 주석을 쓱 보니까 이 아저씨가 한식에 세계화를 하시겠다고 미국에다가 디딤 푸드 USA, 디딤 싱가폴, 여기 싱가폴입니다. 디딤 부에나파크 INC에, 부에나파크는 딱 들어보니 어바인에 있는 것 같죠? 예, 여기는 네, LA 근처에 어바인에 있는 것 같고요. 디딤 예스 프라자, 이것도 미국, 디딤 메갈타운, 뭐 이것도 미국. 여기서 그냥 뭐 순서대로 얘기하면 1억, 1억 6천, 3억 5천, 4억 9천 이렇게 까먹었어. 아이고 좀 안타깝지만 미국 사업이 디딤 입장에서는 2년째 결손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디딤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로 든 거고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미국에서 식당 하는 거 힘들구나. 그럼 이제 디딤이라는 회사가 뭘로 돈 버냐 보니까 여기 이제 직영하는 브랜드가 백제원, 도쿄하나, 한라담, 풀사이드 228, 반상, 도쿄하나, 진, 500년 장어, 우도강 횟집, 조선 횟집. 이거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백제원과 도쿄하나.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신마포갈매기, 연안식당, 고래식당, 뭐 공화춘, 맛있는 술집, 여기 미술관, 레드문, 고래감자탕, 차돌 6kg, 연남 숯불갈비, 호랭이 돌곱창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의미 있는 브랜드는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고래식당이에요. 이 회사의 원래 가장 큰 브랜드는 마포갈매기예요. 지금도 견조하고 꾸준해요. 2017년 뭐 이전부터 마포갈매기는 계속 꾸준한데 이 연안식당이라는 애가 한 2018년 한 3월부터 쫙 떡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2019년에 지금은 좀 트래픽도 내려와 있지만 2019년 1월 중순에는 그냥 뭐 연안식당의 해예요. 그러면 연안식당은 뭐 한 거냐? 라고 검색을 뚜루룩 하면 연안식당의 대표 메뉴는 뭐다? 꼬막 비빔밥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이 꼬막 비빔밥이 2019년 1월에 떡상을 했을 때 연안식당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을 텐데 이렇게 옆집 아저씨가 돈을 벌었구나.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뭐 3.6%고 작년에 조금 더 번 것 같은데 좀 아쉽다. 3.6% 영업이익률은 그죠, 조금 그냥 이게 막 되게 돈 잘 버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1,000억쯤 팔아야지 40억쯤 버는 아저씨였어. 역시 요식업은 힘들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이제 아쉽잖아요. 요식업이 그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 사실 백종원 아저씨의 그 더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뻔합니다만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도 가 있고요. 네, 대한민국 게임의 비례는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게임 얘기를 엄하게 했는데 다시 넘어오면 우리 밥 먹었으니까 뭐 먹으러 갈까요?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밥 먹었으니까. 제가 카페 창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깠던 적도 있어요. 우리는 스타벅스가 잘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카페 창업을 할 거였으면 그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상장사도 아니고 조금 멀어. 그래서 어디를 갖고 왔냐면 이디야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디야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디야를 열어보고 나서 이디야가 매장이 3,000개가 있대요. 이디야 매장이 물론 작기는 해도 3,000개 수지면은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보다 매장 개수가 많네요. 그리고 이디야 패점률이 1%대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패점률이 몇 %가 이렇게 봤더니 카페베네가 2017년 기준 자료예요. 25.3%, 엔젤리너스 16%막 이래요. 이디야 커피 전설의 1.9%. 지금은 좀 더 내려갔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1%대라고 해요. 이디야 커피. 이디야 커피를 보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랑 비슷해요. 이디야 커피 대표는 커피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 은행 출신이에요. 뭐 제법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똑똑할지는 몰라도 우리 은행 가서 천재나 스타 만나러 안 가잖아요. 그 사람 똑똑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전설적인 천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똑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디야를 보니까 작년에 2019년 기준으로 2,207억에다가 영업이익 194억, 무려 8.79%를 달성을 해서 작년에만 그랬나 그랬더니 재작년을 보니까 2,004억, 영업이익 176억. 특이하게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항상 8.7%를 딱 맞춰. 이 회사는 그만큼 되게 견실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히든 챔피언이에요. 사실 우린 연안식당 이렇게 멋있게 봤는데 아니야, 이디야 커피가 훨씬 단단하고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디야 커피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디야의 경쟁력은 뭔가 이럴 거라고 하면 그냥 계속된 일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왔다지 뭐 이디야가 언젠가 핫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핫했던 적이 없어. 가맹점주의 폐업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건 가맹점주님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본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맹점주님은 열심히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탄탄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회사를 들여다보는 건 이런 식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자료와 기사와 그 회사의 대표님의 인터뷰 이런 데는 많은 진심이 묻어 있어요. 왜냐면 그 회사 대표이사는 맨날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아주 자기네 기밀 말고는 솔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뻥치지는 않아요. 오늘 저는 사실 디딤을 구경하려다가 이디야를 보고 나서 우와 이렇게 멋있는 회사가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단함과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 큰 한 방을 노리지 않고 계속된 이 지루한 과정을 계속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은 돈을 이디야처럼 버는 게 좋은 것 같다. 디딤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료는 어디서 뽑으시나요? 그냥 다트 자료랑 기사를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메일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을 좀 해드릴 수도 있고, 금전적인 도움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같이 좀 얘기하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